move on.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입니다. 88쪽이고요. 이제 3장은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금연을 어떻게 성공했는지 예술가인이자 작가인 터리사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담배를 끊었다 피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왜 노래가 안 나오지? 어이구, 잠시만요. 죄송해요. 네. 너무 밝은데? 나는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 끊었다를 반복했습니다. 50살의 이혼을 겪은 뒤로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워대는 지독한 흡연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담배에 중독된 것이죠. 도무지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내가 금연을 하고 싶어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끊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나는 니코틴 금단 증상을 줄여준다는 아주 비싼 약을 처방받아 구입했습니다.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첫 달에 담배를 필 수 있는 뜻밖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죠.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됐을 때 담배를 끊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며 담배를 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담배를 끊겠다는 신랄 같은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 곁에 루이스의 치유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에 금연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내고는 곧장 그 부분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루이스 책에 있는 그거를 붙여드린다 했는데 아침에 급히 조금 켜는 바람에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읽으면서 한쪽씩 보세요. 다 3장이 한꺼번에 펼쳐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또 챕터 바꿀게요. 당신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세요. 나는 불편한 관계들을 기꺼이 포기하려 하는가? 나의 담배들은 그런 불편한 관계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좋은 연막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건 아니었나? 나는 왜 이런 불편한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나는 마치 몇 톤의 벽돌에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독불 장군이면서 부정적인, 심하게 비난을 일삼는 한 친구와의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 다음엔 모두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여겨졌던 내 결혼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루이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토록 불편했던 이유가 다른 이들이 늘 당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당신은 어렸을 때 비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비난을 받을 때만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비난받는 자신에게서 숨기기 위해 연박을 만들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다음 장으로 넘길게요.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자기 자책, 자기 비하가 심하거든요. 그런데 꼭 kind to myself, be kind to myself. 내 자신에게 꼭 친절해지세요. 제발, 제발. 비하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 우리 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 과거를 흘려보내기 이런 거죠. 여기 책에 있는 과제인데, 제 읽으시면서 한번 요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어린 시절을 재빨리 회상해 보았습니다. 특히 나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집안의 질서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안되를 남발했던 부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성에 차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반쯤 태운 담배를 비벼 끄고는 남아있는 담배들을 모조리 꺼내어 으스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나는 이 비난받아야만 한다는 믿음을 기꺼이 떠나보내겠어.
나는 그날로 담배를 끊었고 처방받은 약은 단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금연이 쉬운 것을 알게 되자 나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의 치유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격려해주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었던 예전에는 내 주변 또한 그러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진실과 마주치는 것을 피했던 것이죠. 이제 나는 내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비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요거 한 장 더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한 문장 더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여러분들을 중독과 연관된 감정적인 문제를 내려놓는 작업. 온갖 중독이 있죠. 관계 중독. 정말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관계 중독. 그리고 내가 착한 말만 하고 착해 보이고 싶어하는 강박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자기 비하를 이끌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 우리의 행복 학원, 나를 나 자신으로 살게 해주는 시간, 요거 말고 이제 요거지. 함께 꼭 읽어주세요. 효정님, 저희가 이런 걸 해요. 학원이라고 해서 단 하루에 정말 1초라도 한 문장이라도 내 자신에 대한 긍정어를 확언을 내뱉으면 정말 그 생각과 그 말의 기운이 나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나의 일상을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들 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함께 새벽에 이렇게 나와주신 김에 꼭 입으로 같이 내뱉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초래한 잠시만요. 죄송해요. 나는 이 상황을 초래한 내 내면의 패턴을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에게 있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는 사랑스럽게 내 힘을 되찾는다. 나는 이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고 흘려보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한다. 그 누구도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내 힘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를 선택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내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다. 내 마음은 정화되고 자유롭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나는 기꺼이 변화를 하고 성장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나는 나를 제약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나는 모든 내 경험을 사랑과 기쁨과 편안하게 다루기를 선택한다. 나는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안전하다. 지금 나는 사랑스럽고 기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담배, 술, 그 어떤 것이든 중독에 대한 욕망이 나를 떠났고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는다. 나는 모든 차원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나의 부모가 아니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독도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요. 보니까.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혼잣말을 없애는 것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아이고 왜 이래. 나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특별한 나이며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신성에게서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입니다. 제가 앞에 조금 오늘 3분 늦게 들어왔더니 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자,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작할게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이고 요거지 보고 계세요? 보시기도 하고 오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152쪽 152쪽에 사람들은 외면당할까봐 두려워서 인기 있는 트렌드에 순응하며 인기 있는 트렌드나 사람들의 의문을 품지 않다가 종종 재정적 손실을 입는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금융 지식의 결핍에 기인한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재정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돈을 많이 벌고서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는 배웠을지 몰라도 관리하는 법은 모르는 셈이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조차 금융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다.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어도 돈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법은 죄송해요. 갑자기 하품이. 돈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법은 배우지 못한 것이다. 로버트는 결혼해서 삶을 함께하기 시작한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부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씀씀이도 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신혼부부에게도 가장 큰 지출 항목은 세금이다. 많은 이들이 소득세를 떠올릴 테지만 사실 미국인 다수가 가장 많이 내는 세금은 사회보장보험료다. 사회보장보험료와 메디케어 보험료를 합쳐 약 7.5%의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15%를 내고 있는 셈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내는 것과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은 월급에서 빠져나간 사회보장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젊은 부부는 그런 세금뿐 아니라 살기 위해 매입한 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집을 사고 나면 차와 가구, 전기제품을 바꾸는 법이다. 갑자기 주택융자금에 신용카드 부채까지 겹쳐지면서 빚이 늘기 시작한다. 부부는 그렇게 새양쥐 레이스에 갇힌다. 거기에 아이가 생기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 역시 늘어난다. 그러면서 빚이 쌓이고 결국 자질구레한 빚을 정리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비 습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해서 신용카드 부채에 시달리게 된다. 이 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는 가진 돈을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 금융에 대한 무지, 즉 자산과 부채의 진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무언가가 정말로 말이 되는지 의심해보지 않고 그저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너무도 빈번히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말한 대로 따라가야 한다. 분산 투자하라. 집은 자산이다.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세금 우대 혜택을 입는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라. 실수하지 마라. 리스크를 피하라. 로버트와 마이크는 부자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자 아버지의 팀에 속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표준 정책이라는 것들에 의문을 품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결국 사이도 멀어졌다. 로버트는 또한 돈 문제에 관해서는 자신의 아버지와도 의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집이 자신의 가장 큰 투자라고 믿는 가난한 아버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었다. 반대로 부자 아버지는 집을 부채로 봤다. 정말 집이 자산의 가장 큰 투자. 네,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을 읽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로버트는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감으로 집은 부채라고 가르친다. 부패가 아니라 부채요. 집은 부채다. 네. 존리 선생님이 그 존리 있잖아요. 우리 금융문맹을 깨뜨리겠다. 대한민국의 금융문맹을 깨겠다고 이제 금융지식을 설파하고 다니시는 그분은 집을 사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동차도 있으나 운전을 잘 하지는 않고 왜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대중교통이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저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되게 뭐라 그러죠? 환경오염을 막는 데도 앞장선다. 그런 나름의 합리화를 열심히 하고 있죠. 어쨌든 세금과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집에 돈이 묶이면 다양한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투자 경험을 통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또 어떠한가? 그렇다고 더 큰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그런 집에 들어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자산부터 먼저 구입하라는 의미다.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서울 집값은 특히 말도 안 되게 비싸져서 정말 집을 사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집을 사는 게 사실 당연한 일인데 정말 집이 막 좋은 집들은 50억 넘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집을 선망하면서 그런 것들이 문제죠. 20억이 넘어가는 집들. 근데 그게 우리가 올린 게 아닌데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네.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입을 창출할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남는 돈은 자산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이 불어나고 그것은 다시 보다 많은 수입을 안겨준다. 결과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는 부자는 더욱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중산층은 수입을 창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집에 돈을 쏟아붓고 그것을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쇠양주 레이스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봉급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들의 수입이 증가하면 세금도 따라서 늘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고 매니저에게 자신의 계정을 관리해주는 대가를 지불한다. 시간이 없거나 직접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뮤추얼 펀드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들이 이토록 안전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대차대조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대차대조표 보여드렸죠. 적어도 수입과 지출이 이게 그 비중이 같아야만 사람들이 안정을 느끼는데 부자들은 이 부채가 자산에서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중산층은 부채를 최대한도까지 껴안고 월급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도 이를 이용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벌써 27분이네요. 오늘은 그 인사이트 뉴스는 못 읽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창 한번 보여드릴게요.